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 채널입니다. KNC를 제가 한 4시간쯤 전에 단타 매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렸죠. KNC 현재 상황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언급드린 이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 여기 돌파 매수해서 1차 단타 물량 매수한 거 체결이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33% 정도 털었고요. 사토시 마켓에서 여기 저항 매물대와 KNC 바이낸스 차트, 바이낸스에서 실제 거래된 차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calculate by trading view면은 전체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KNC 차트를 제공하는 요런 와치리스트에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전고에서 약간 낮은 몸통 빼고 가장 최근에 저항받은 구간, 요 세 개 봉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저항 나온 여기로 나머지 물량 전부 매도 주문 걸어놓고 단타 매매는 종료하는 걸로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전고 저항을 받고 있죠. 정확하게 여기 전고 주봉상 더블탑인데 여기가 약간 낮죠. 어쨌든 크게 봐서 더블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게 사토시 마켓에서는 이 부분, 제가 항상 사토시 마켓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토시 마켓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도점까지 잡아낼 수 있는 유튜버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뭐 유튜버 중에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석 전략 자체가 트뷰에도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런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분석가 자체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로엑스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약간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일단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어놨어요. 제로엑스가 눌려있는 이유는 예전에 상단 추세에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낮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가 쭉 눌려있는 거예요.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얘가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발생한 애들은 차트가 대부분 눌려있다. 마찬가지로 제로엑스도 눌려있다. 하방 추세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얘는 왜 모멘텀이 안 나와주고 있냐면은, 이거 뚫으면은 움직임을 크게 줘야만 하는 차트인데, 그러기엔 이게 너무 뻔하다 이겁니다. 너무 뻔하고 쉬워 보이는 차트는 움직임을 잘 안 내요. 여기서도 이게 바로 올라줄까? 그게 약간 의심인데, 한번 빼주고 여기마저 빼고 올려주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일단 지금 바로 올려줄까? 요거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패턴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사실 하락 추세선 하나 말고는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 별로 없죠. 얘는 이미 역헤드앤숄더 관점도 일단은 취소해요. 왜냐면은 뒤집어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아요. 제가 말하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은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데, 얘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 추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면 너무 뻔하단 말이죠.
아래로 움직임 크게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모멘텀을 안 주고 있고, 차라리 이런 데 한번 빠졌다가 이제 제로엑스 희망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관심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 한번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놨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사실 메인 알트,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메인 알트 중에서 꽤나 모멘텀이 안 좋은 애예요. 요번에 작년 불장 때도 전고를 넘진 못했죠. 거의 전고까지만 겨우겨우 터치해주고 그 이후에 쭉 빠져주고. 추세를 굳이 보자면은 얘는 여기 오버슈팅이라고 했어요. 알트에서 여기는 다 오버슈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비트가 전고를 넘으면서 나왔던 알트의 일종의 페이크, 불페이크 오버슈팅.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자르시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세기, 좀 안 좋은 애들은 다 하락세기예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도 하락세기. 차트가 좀 안 좋은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예요. 핵심 매물대, 사실 주봉 차트상 달러 차트에서 핵심 매물대는 요 구간인데, 좀 안 좋은 애들은 다 얘들을 깨고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밖에 볼 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그나마 여기서도 지금은 모멘텀을 안 주고 있어요. 좋은 애들은 벌써 이런 구간까지 가서 여기 상단 추세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애가 지켓이죠. 얘는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인데 벌써 가서 추세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멘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사토시 마켓상 수렴. 사토시 마켓상 항상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추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멘텀을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그 시그널은 무조건 사토시 차트밖에 없습니다. 사토시 차트를 제대로 해석하실 줄 아는 분석가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튜브 분석도 대부분 달러 차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이 거래하는 게 달러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점 매도점은 결국 달러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 차트 분석이 많은 건데, 모멘텀은 무조건 사토시 차트에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지켓시의 스토리는 여기서 솟아주고 만들어주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사토시 차트의 하단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바닥 패턴, 저점을 높여주고 수렴을 만들어주고 지금 발산의 준비대에 발사 준비대에 올라가 있는 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토시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토시 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만 있는 특수성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차트, 사토시, 비트코인 세력들,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사서 사토시 차트를 펌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다량 매도를 시켜서 이 차액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자기네들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의 사토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차트를 봐야 세력들의 의도, 모멘텀, 그리고 알트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토시 차트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아까 분석 영상 찍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도 사실상 달러 차트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매물대밖에 없어요. 여기 주황색 선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죠. 이전 고점 2017년 불장 때랑 그 이후에 저항 지지로 작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서 걸쳐 있고, 이건 저항받았다기보단 지금 걸쳐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맞아요. 저항받으면 무조건 다 빠집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매물대에 걸쳐 있는 것 정도고,
어쨌든 이전 고점 저항이니까 저항이 조금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차트의 이평선을 봐야 된다. 200주 200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얘가 이 위에서만 가격이 진행이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200주를 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사토시 차트에 역 헤드앤 숄더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가 좋아 보인다는 요지의 방송을 올린 거고, 사실 이 고점까지 쳐주는 건 너무 희망회로고, 사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를 딛고 펌핑이 나오면 여기 정도는 차트의 흐름상 쳐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핵심 매물대랑 맞물리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토시 차트가 핵심입니다. 그 어떤 차트든. 제로엑스가 달러 차트상 얘도 추세 상단을 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저항을 크게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를 뚫어주면 움직임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 주봉상 가장 저항이 크게 나왔던 수평 매물대는 바로 여기죠. 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트 분석 방송을 조금만 뭐 보시는 분들, 트뷰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주요 매물대라는 것 정도는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여기. 근데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단타로 여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까지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평 매물대를 보시면서 수평 매물대 중에서도 최근에 저항받은 게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게 체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평 매물대로서도 의미가 많이 가지는 게 이렇게 상승 이후 지지받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 이후에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매도 타겟은 매물대로 봤을 때 여기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최근에 저항받았던 여기 요 부근이기 때문에 최근 매물을 기준으로 매도 타겟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단타는 어떻게든 빠져나올 궁리를, 일단 매수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들고 언제까지 갈까 지켜보자,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안 돼요. 단타는 절대 무조건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빨리 털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단타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어디에 청산해야 될지. 제로엑스 같은 애들은 피보나치도 잘 안 먹혀요. 움직임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로엑스 같은 애들은 오를 때 팍팍 치고 나오는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질 때도 쭉쭉 많이 빠진 편이고, 절대로 피보나치 비율을 근거로 매도 할 수 없습니다. 피보나치 비율 지나치게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어놓고 여기 팔아야지.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 한번 이거를 그어놓게 되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니죠. 요거 하나 그어놓고 매수점, 매도점 볼 수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든 1파만 잡아내면 그 위에 비율이 나와버리는 게 피보나치인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수평 매물대도 있고, 사토시 차트상 저항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장을 선도하는 건 무조건 사토시 차트입니다.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 차트보다 사토시 차트예요. 이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 사토시 차트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일단 뚫고 올라가면은, 일단 좋게 봤을 때 여기 200주가 내려오고 있고, 매도 매물이 나온 이곳 여기 정도라고 봐야겠죠. 여기에서 무조건 1차 청산을 잡아야 되는데, 1차 청산이 아니라 사실 단타로 들어간 물량은 여기서 전량 매도 잡으셔도 되죠. 사실 사토시 마켓 주봉상 이만큼 펌핑이면 달러 마켓 같은 경우에 거의 이 부분까지는 쉽게 와줄 텐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로엑스가 만약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초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넘어가 줬을 때는 이 부분 여기 꼬리 빼고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몸통을 보셔야 됩니다. 저항 나왔던 여기 겹치는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0.0000370 37까지만 하고 현재 비트 가격 43,200 43200 1.59달러 1.6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달러 차트에서 1.6달러면은 요 부분 요런 게 calculate by trading view 요런 거 말고 요건 좀 안 맞거든요. 요거 주봉상부터 좀 잘 안 맞아요. 바이낸스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를 봤을 때 1.6달러 면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이 아니라 제로엑스 같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사토시 마켓 기준으로 매도점을 정하는 게 맞다. 물론 비트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도 비트 가격에 수정해서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달러 차트상 피보나치 비율만 가지고 매도점을 잡는 것은 오히려 약간은 좀 피보나치 비율 맹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종의 약간 어리석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고 1.6달러가 이쯤이고 만약에 비트 펌핑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 비트가 43,000에서 엉거주춤 하고 있지만 지금 얘가 이 수평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고 여기서 괜시레 저항 맞는 척 하고 있는데 최근 비트 트렌드가 제가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핵심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고 빠지는 척 하다가 올려주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사실 이것만 보면 매물대로만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 이런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를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도 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는데 하단 저점을 이은 추세 하단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는데 여기를 깨고 여기서 이틀 동안 복마감을 시킨 다음에 올려버렸죠.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00% 속을 수밖에 없고 속아야 되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네. 정상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와이코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거 있어요. 뭐 이런 식 뭐 움직임을 그어주는 큰 상승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일부러 저점을 깬 다음에 올려주는 그런 패턴을 해석하는 와이코프 이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거를 이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론이 이제 와이코프 이론이라고 있는데 하여상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 프랙탈 분석이라고 이런 게 일봉에서도 발생하면은 비슷한 움직임이 4시간 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솔직히 이런 분석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름 알린다 하는 분석가들도 이런 분석은 감히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안 좋아 보이는 게 정상적인 분석이니까. 근데 프랙탈 분석이라는 건 무조건 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그 이후에 설마 타임프레임이 같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지금 4시간 200을 지지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물대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입니다. 프랙탈은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제로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가 제가 예측이 최근에 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더블탑 이후에 여기 반등 실패하는 것까지 잡아냈고, 그 다음에 반등 실패 나오면 추세 이탈이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고, 그 이후에 4시간 200 아래 매물고 있으니 추가 하락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까지 말씀드렸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주황색 선이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매수가 좀 세게 나오는 구간인데, 일단 요런 자리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지지받는 척을 해줍니다. 지지받는 척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 게, 어떻게든 페이크를 주려고 합니다. 이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요. 이런 데서 지지가 나와주는 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평범한 분석가들은 이런 데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평범하다란 말이 뭐 너무 좀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분석은 그렇습니다만은, 도미넌스 차트를 진짜 미칠 듯이 몇 주 동안 요 4시간 봉만 보면서 무슨 스캐핑 하듯이 이걸 계속 보면서 알트들 단타를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약간은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도미넌스 움직임에 대해서 꽤나 좀 많이 도가 텄다고 하면 좀 너무 좀 거만한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봐왔는데, 보통 이런 의미 있는 매물대에서 일부러 반등을 주는 척을 합니다. 마치 올라주려는. 근데 사실상 큰 흐름은 추세 이탈이 나온 이상은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빨간색 선까지 닿기 전까지 항상 페이크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약간 4시간 봉상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4시간 봉은 이런 꼬리까지 봐주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은 일단은 헤드앤숄더는 기본적으로 약세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져주고,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이제 알트들이, 아직 펌핑되지 않은 애들이 펌핑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미 펌핑된 애들은 추세 위에서 기다려주고 있고, 비트가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비트가 오른 다음에 나오는 도미넌스 하락은 펌핑되고 있는 제로엑스 같은 애들도 훨씬 더 모멘텀이 좋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저항받고, 여기 이런 선에서 뭐 하방 이탈 하더라도 도미넌스가 얘로 조금만 쏠리면은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데, 어쨌든 추세에 갖다 붙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얘는 이미 되돌림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엘리엇 노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이미 38을 찍어주고 지금 되돌림이 이미 나온 상태다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3파 자리를 좀 변경을 해볼까요? 그렇게 치면은 1파를 약간 침해하는 선까지 빠졌지만, 어쨌든 되돌림을 줬다고 봐도 무방하죠. 꼬리 빼고 고점을 1파 고점만 보더라도 되돌림이 이미 줬고, 그러면은 추가 슈팅이 나왔을 때 요런 자리까지는 가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 같고, 얘는 근데 제로엑스는 사토시 마켓 주봉상 눌려있는 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과연 모멘텀을 얼마나 시원하게 내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예요. 네. 지켓시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만들어주고 있고 200주 이평이라는 이 타겟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는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서도 지금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고 있고, 달러 차트상에도 얘는 일봉으로 봤을 때 또 괜찮아 보이죠? 네. 제가 언급해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쵸, 여기 있죠.
얘는 더블 바텀을 요렇게도 볼 수 있다. 여기 매수세 나왔던 요게 요 바닥이랑 지금 요게, 그리고 제가 지금 50 EMA, 그냥 MA가 아니라 EMA,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가 EMA라는 이동평균 지수인데, EMA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는 MA보다 EMA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는, 항상 그때마다 잘 맞아 들어가는 이평선이 좀 다른데, 최근 트렌드는 저는 그냥 MA보다, 얘가 그냥 50 MA인데 얘보다 EMA를 좀 더 신뢰해서 보는 편입니다. 50보다, 그냥 50보다 EMA가 약간 더 잘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 나오는 것도 EMA가 약간은 더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최근 트렌드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비트도 그렇고요. 비트도 지금 50 EMA 저항이 아니라 50 EMA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하여튼 50 EMA 하나 정도는 차트 보시는 분들 추가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로엑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조금 한번 슈팅이 나와준다면 2.618짜리 오파동이 나와준다면 요 자리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주의하실 점은 주봉 사토시 마켓사 이 하락 추세가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얘는 이미 역회된 숄더 관점은 어느 정도는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와줄 것 같진 않다가 사실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네. 이 빨간 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줄지 않을까. 그럼 달러 차트상 이 전고점은 테스트하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제가 여기 고점하고도 맞물리네요. 제가 지금 지켓이란다 제로엑스를 보는 핵심입니다. 네, 오늘 좀 주저리저리 이 얘기 저기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분석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